오늘 저는 물리학자가 미술관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점이 보이시나요? 한가운데 검은색으로 있는 점이 보이실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점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곳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보시면 이 중앙에 홀이 있고요. 거기 여기저기 동상들이 있어요. 이 동상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런 분이 서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유클리드죠. 유클리드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름을 들었을지 몰라요. 바로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 오로지 몇 가지 정의와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기하학 전체를 구축해 나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몇 개의 문장들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들이죠. 그 가운데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것은 수학적 문장이지만 아주 아름답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에 대한 이야기죠.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곱씹어볼 만한 문장이에요. 아마 이런 정의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신 적은 없겠지만 물리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아마 여러분이 쿼크나 전자, 원자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만물의 근원이죠. 이런 쿼크와 같은 것이 만족해야 될 중요한 특성은 바로 더 이상의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즉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또는 철학자였던 유클리드가 만든 첫 번째 문장, 점이 가져야 될 이 특성은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근본 입자들이 가져야 될 특성과도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잘 곱씹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 아나운서님,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과일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세균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 같기도. 세균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놀랍게도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작은 요 구형 또는 길다란 물체들은 바로 모래예요.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집어서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저 모래를 더 확대하면은 이제 원자들, 저희가 원자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화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STM이라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장비인데요. 그 장비로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번쩍거리는 금이요. 금의 표면을 확대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벌집 모양의 각 꼭지점에 있는 것들이 금 원자들입니다. 오늘날 저희의 과학기술은 이걸 더 확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원자가 보이고 이건 사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색칠을 인간이 임의로 한 것인데 수소 원자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확대하여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차가운 점에 가까운 도형들이 보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우주만이 아니라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이야말로 점을 내세워서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조르주 쉐라의 그림이죠. 오늘날 저희는 이 화풍을 점묘법이라고 부릅니다. 점만 찍어서 그림이 된다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마 처음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 여기 이 그림의 한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삼원색의 점을 찍어서 사람을 그린 겁니다. 원래 그림은 붓으로 면을 색칠하는 것 아니었나요? 네,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점만 찍어도 심지어 수많은 색이 아니라 몇 가지 근원이 되는 색의 점만 찍어도 충분히 복잡한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림의 근원으로 들어가듯이 물질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원자가 보이죠.
사실 원자라는 아이디어는 물론 현대 물리학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2500년 된 학설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이 원자를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원자는 허무함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데모크리토스는 당연히 자연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자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았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쪼개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는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놀라운 우리 인간의 어떤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양해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인 원자로 되어 있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원자들이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원자로 산산이 부서져서 그 다음에 책상이 되기도 하고 의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개의 원자들은 아무 의미 없이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 원자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원자론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전묘법의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확대해서 보는데요. 이 그림은 더 이상 따뜻한 전묘법의 그림이라기보다는 어떤 차가운 도형들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점들이 있을 뿐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이 우주의 모습과 비슷해요. 점들은 그냥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뿐입니다. 쉐라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실제로 크기도 굉장히 커요.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고 더군다나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직선으로 사람이나 사물이 둘러싸여 있지 않고 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몽환적인 뿌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쉐라, 전묘법의 그림들을 볼 때 언제나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그림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졌을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저희가 전묘법의 그림으로부터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전묘법의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일종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은 차갑고 수학적인 본질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러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묘법의 그림과 이 우주를 이루는 원자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점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많은 장소에서 이 그림을 보실 수 있어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앉아서 이렇게 도형 같은 걸 그리고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그리스 철학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서 있고 플라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사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사실 근대 물리학, 근대 과학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서양의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과학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은 크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유클리드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나오죠. 점을 모아서 온갖 종류의 도형을 만들 수 있죠. 즉 선은 점으로 되어 있고 면은 선으로 되어 있고 부피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 모든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의문을 가져요. 크기가 없는 점을 모아서 어떻게 크기가 있는 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죠? 점은 크기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크기가 있는 선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길이가 1이라고 할 텐데 정의를 할게요. 길이가 1짜리 선분을 준비했어요. 만약 이 선이 점들의 집합이라면 이 선을 계속 잘라서 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선 이렇게 선을 반으로 자를 수 있겠죠? 이걸 또 자를 수 있을 거고요. 또 잘라보고 또 잘라보고. 여러분이 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르는 것을 무한히 반복해야 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간단한 수학적 기호로 쓸 텐데 많은 분들이 수학적 기호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미리 좀 경고를 드리고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네,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x분의 1, 즉 1이라는 길이를 x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히 나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저 기호는 무한대라는 기호인데요.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무한히 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점을 얻기 위해서는 나누는 과정을 무한히 하는, 즉 무한과 점이, 크기가 없는 점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무한이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녀석이라서 여러분이 무한대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쳐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또 무한대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2배의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냥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뭐가 될까요? 0이라고요? 0이 아니에요.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면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유한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무한대를 처음 배우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냐면은 이 무한대라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나타내는,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사실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였던 거죠. 무한히 작은, 그렇다고 크기가 0이 아닌, 부분이 없으면서 계속 작아지지만 0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는 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역시 과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선은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집니다. 아까하고는 다르죠. 점을 모아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는 뜻이죠. 굉장히 심오한 문장이에요. 특히 물리학자들한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기하학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움직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림 속의 도형들은 그냥 있는 거죠. 움직인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시간이죠. 자, 여기 제가 보이는데요. 항상 자기 얼굴을 보면 좀 웃음이 나와요. 저를 이제 제가 기술하려고 할 텐데 뭐 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 이런 것들은 물리학의 주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기술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다루었던 말이 또 나옵니다. 모든 것은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자가 할 일은 제 몸에 점 하나 찍는 거죠. 보통은 제 몸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곳에 점을 찍습니다. 이 아랫배 어디쯤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필요 없고요. 저 점만 있으면 됩니다. 저 점이 움직이는 것만 기술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자, 볼까요? 저를 저 아래 갖다 놨는데요. 제가 움직일 텐데 저는 좀 마구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저 선이 바로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궤적이고요. 움직인다는 개념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따라서 선은 점이 시간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은 사실 운동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물리는 운동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선뿐입니다. 선을 아는 것이 물리를 아는 것이고 물리학자들은 오로지 선을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선 찾는 사람들이에요. 모르셨죠? 저 선이야말로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물리가 운동이라 그러면 또는 선을 물리라 그러면 그럴 리가? 물리는 더 괴롭고 어려운 과목이지. 저렇게 단순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거 수능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 가져온 건데요. 전형적인 물리 문제죠. 포물선이라고 나오는 저 뒤집어진 저 곡선 보이시나요? 저 선을 여러분이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 선은 미사일의 궤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집어 던진 유리잔일 수도 있습니다. 저 궤적을 물리학자들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고 언제 일식이 일어날지 우리가 발사한 로켓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착륙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물리과학이 우주를 예측하는 힘입니다. 결국 물리는 선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 중요한 선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제가 미술 작품을 하나 봤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이에요. 이대성 작가님께서 2019년에 그 수원시립 파크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것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좀 상처받은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요? 네, 이게 좀 심장처럼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이제 예민해지고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문과적 감성으로 저는 차가운 얘기할 텐데 저는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이 작품을 봤어요. 일단 선이 보이시죠? 이 작품에 들어있는 놀라운 점들이 많지만 이 선은 하나예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된 작품인데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45도에 가까운 뾰족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작품을 지금 공중에 띄워놓은 것인데요. 그 줄을 매달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작품은 중력에 거슬려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중력이 있는 방향은 굉장히 특별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수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수평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수직한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사람들이 놀라워서 눈이 둥그레질 텐데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은 물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는 두 개의 방향이죠. 하지만 제가 이것을 조금만 조작을 가하면 이 두 방향을 아주 평등하게 만들 수 있어요.